안녕하세요. 최경훈입니다. 우리 온택트 시대의 디지털 마케팅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세 파트를 통해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이고, 실제로 구현해 줄 수 있는 채널이나 툴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국내의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살펴봤거든요. 디지털 마케팅 선택이 아닙니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로 얘기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하고 데이터의 기초에서 고객들 만들어내고 데이터의 기초에서 광고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게 창업기에 있는 특히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마케팅 시스템을 도입을 할 때 어떤 부분을 먼저 고려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전략 이런 거를 좀 조언을 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타트업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거기도 온라인 매체로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잡지를 발행했는데, 저한테 연락 오기를 종이로 된 잡지 발행을 이제 끝내고 그냥 온라인 매체로서만,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인 거죠, 사실상. 인터넷 신문으로만 활동을 하기로 했으니 마지막 종간호에 마지막 기고를 한번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썼던 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도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7가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아마 여러분이 스타트업 투데이를 찾아보시면 제가 썼던 그 글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때 제가 칼럼에서 제안드렸던 7가지를 실제로 여러분이랑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주변에서 신생 기업들, 새로 스타트업들을 만드는 분들이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너무 뭐랄까 좀 헤매거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그냥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경우들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준비는 마음속에 하고 시작하시라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7가지를 좀 정리해 놨어요. 성공적인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7가지 질문. 어떤 질문들이냐? 제가 받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그 질문들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스타트업은 많은 인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기껏해야 뭐 서너 명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한두 명에서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인원으로 시작할 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에다 시간을 낭비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이거저거 찾아 헤매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무의 의사소통을 위한 생산성 향상 툴, 특히 커뮤니케이션 툴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도 디지털 마케팅을 하기 위한 제가 프로세스를 쭉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되는 게 한 번이라도 찾아 들어온 고객들을 구축 단계에서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웹사이트이거나 쇼핑몰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웹사이트나 쇼핑몰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마련을 하면서 또 오래 뭔가 확장이 되거나 기능이 변화될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그런 구축 태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 구축 단계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방문자를 묶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문자를 묶으려면 어떤 장치를 추가로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이며 또 그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목록을 만들 것인지 그거를 위한 또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추적 코드 혹은 추적 픽셀이라고 하는 작업들인데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우리 쇼핑몰에 들어온 분들을 일종의 CC 카메라, 어떤 모니터링 카메라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언제 어떻게 들어와서 어느 사이트를 보다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다 이렇게 모아서 분석해 놓는 툴, 그걸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도 먼저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본 가두리 장치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그걸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광고비를 무작정 쓰기 전에, 광고 예산을 태우기 전에 우선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그러니까 손품, 발품 팔아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SNS 채널들, 이걸 먼저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떤 채널에다가 우리의 계정을 만들 것이며 또 그거에는 컨텐츠를 운영할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쓸 건지 요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면 좋아요? 뭐 제일 흔히 하는 질문이 카카오를 해야 돼요? 인스타를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어떤 판단에 어떻게 채널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급격한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스타트업일수록 2년, 3년 안에 어떤 그 기반을 다지고 뭔가 확 뜨는 어떤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방법, 전략이 컨텐츠를 키워서 사람들을 우리 고객군을 만들 건지, 아니면 그로스 해킹이라고 그러죠. 시행착오를 최대한 빨리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던져보고 고객이 반응이 안 나오면 버리고, 또 저렇게 만들어보고 고객이 반응하면 디벨롭이라고 그러죠. 더 추가로 진화를 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크로스 해킹 방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전략을 우리는 가져가야 되는지, 그다음에 만약 우리 쪽에서 이제 더 우리랑 맞는 통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끌어올려면 어떤 식의 채용 구조를 가져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왔을 때 특히 다른 부분 말고 마케팅 파트를 맡아줄 마케팅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의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혹은 뽑을 수 없었다면 내부 직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키워서 역량을 교육을 시키거나 학습을 시켜야 하는지, 이런 7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 이게 그냥 가성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투입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했던 그 솔루션들이나 플랫폼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업무 생산성을 키우려면 어떤 소통 수단,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 혹은 나중에 고객들을 상대로 할 때 어떤 수단이 필요하냐?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메신저를 통일하셔야 돼요. 어떤 메신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95%가 이미 카톡을 쓰고 있는데 무슨 메신저를 또 통일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친구들, 전화번호를 공유했던 친구들 간의 소통을 해주기 위한 일상 소통 툴입니다. 업무 소통 툴이 아니에요. 지금 카카오가 이제 기업용 버전으로 그 카카오 워크 버전을 만들어내서 지금 무료로 뿌리고는 있는데, 좀 늦게 시작한 업무용 버전입니다. 지금 국내에 특히 스타트업들이 쓰는 가장 대표적인 업무용 소통 메신저는 잔디라는 툴이에요. 국산 툴입니다. 많이들 쓰고 굉장히 좋아들 해요. 그리고 한번 쓰기 시작하면 많이들 씁니다. 근데 만약 아직 잔디를 도입을 안 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국내만을 상대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 쪽과도 업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슬랙을 쓰세요. 슬랙이라는 도구는 옛날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플리커인가? 하여튼 사진, 인스타 앞에, 인스타그램 전에 사진 공유 서비스를 만들었던 대표 주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업무용 소통 툴로 메신저를 만들어서 성공시킨 케이스인데, 거의 전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기업용 메신저로 가장 많이 쓰는 툴입니다. 슬랙. 그래서 이 슬랙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메신저를 나누다 보면은 여러 사람이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끼리만 얘기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방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쭉 해나가다가 이건 두 사람만 얘기하면 돼. 그러면 두 사람이 따로 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거기서 끝을 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치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리를 축적을 해서 뒤에 들어오는 사람도 앞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런 걸 갖다가 함께 공유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탁월해요. 우리가 카카오톡 같은 경우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히스토리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여라도 어떤 앱을 설치를 삭제했다가 다시 깔면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 데이터들이 거의 백업을 해놓고 다시 복구시키지 않는 한 다 사라져버리고 맹탕에서 새로 시작하죠. 히스토리가 안 돼요. 업무용은 어떤 새로운 신입자가 들어왔을 때 이전에 어떤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를 쭉 알아야만 그 연장선에서 내가 뭘 할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카카오톡이 그런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단톡방에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 이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못 봐요. 그냥 자기가 들어온 시점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무슨 얘기들이 막 된 이슈가 있었으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시판에 아예 공지문을 딱 미리 만들어서 올려놔야 돼요. 이런 업무용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히스토리 관리 기능,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끼리만 대화를 쪼개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 돼 있는 툴이 슬랙이라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국산용을 쓰고 싶다 그러면 그냥 잔디를 쓰시되, 아직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쓸지를 정하지 않았다 그러고 우리는 글로벌로 소통, 외국인들과도 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 슬랙을 쓰시라. 왜? 해외에서는 거의 페이스북을 쓰는 것만큼 업무용 툴로 슬랙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10월 달에 슬랙의 한글 버전이 나왔어요. 지난 5월 달부터 나온다고 계속 예고를 했었는데
거의 한 5개월을 늦춰가지고 10월 달에 비로소 한글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한글 버전으로 랭귀지 바꿔가지고 써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웹사이트를 만들겠다. 어떤 걸 써야 되냐?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워드프레스를 쓰세요. 워드프레스는 그 전 세계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도구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그 조립식 홈페이지 빌더인데, 전 세계에 만들어진 모든 웹사이트의 거의 한 4분의 1, 25% 정도는 다 이 워드프레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는 툴이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얹어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보통 우리가 플러그인이라고 그래요. 플러그인이 가장 많이 개발되어 있는 도구예요. 심지어는 우커머스 같은 플러그인을 이용하면 그냥 워드프레스에 만든 홈페이지에다가 내가 그냥 샵을, 뭐를 직접 차릴 수도 있어요. 그냥 플러그인 하나 더 설치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드프레스 자체가 쇼핑몰 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조금 전문적으로 물건 판매나 제품 판매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대용으로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 간편한 툴들이 더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이맵이니, 식스샵이니, 그냥 딱 하면 물건을 딱 몇 개 딱 세팅해놓고 바로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왕에 쇼핑몰을 만드실 거라면 저는 카페24 쇼핑몰을 권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자사몰을 쉽게 만들어주는 빌더로 가장 많은 고객층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 쇼핑몰에 어떤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을 때 워드프레스 마냥 플러그인이라는 방식, 앱스토어라고 그래요. 앱에 가서 새로운 기능을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장착을 시키는 그런 기능들을, 프로그램을 내가 몰라도, 개발자가 없어도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을 앱스토어 형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우리 쇼핑몰에다가 카톡 메신저를 붙이고 싶어요. 아니면 네이버에 틱톡, 톡톡 메신저를 추가로 장착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쪽 쇼핑몰에 누가 들어오는지 고객을 추적하기 위한 페이스북 추적 코드를 그냥 한 방에 심고 싶어요. 아니면 카탈로그를, 우리 쪽에서 만든 상품 목록을 페이스북 페이지로 자동으로 올려주고 싶어요. 이런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카페24 쇼핑몰 같은 경우는 그냥 원클릭으로 끝납니다. 앱 하나만 딱 설치하면 걔가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픽셀도 심어주고, 추적 픽셀도 심어주고, 혹은 카탈로그, 상품 제품 목록도 자동으로 우리 쪽 상품 목록을 끌고 가가지고 페이스북 샵에다가 올려주는 그런 작업까지도 원클릭으로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직접 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개발자가 없거나 내부에 프로그래머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직접 만드시려고 하면요, 하세월이고요.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나중에 조금만 내 홈페이지나 쇼핑몰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하면요,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또 개발자 불러가지고 또 돈을 들여서 또 위탁을 하고, 그러는 기간 또 한 달, 두 달 막 허비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거든요. 제발 말씀드리는데, 제발 당부드리는데, 홈페이지 가능하면 워드프레스를 만드시고요. 쇼핑몰로 만들고 싶다, 카페24로 가세요. 제가 특정 어떤 회사에 뭔가 이렇게 홍보비를 받아서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이렇게 구축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 사이트를 키워나갈 때, 쇼핑몰을 더 넓혀나갈 때, 혹은 해외로 진출을 할 때 제일 편해요. 카페24 쇼핑몰은 더더군다나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 8월부터 샵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를 직접 연동시키는 것도 지금 정책적으로 끊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게 카페24 쇼핑몰이랑 페이스북이 공식 제휴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아마 페이스북에 샵을 만들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쇼핑 태그를 노출하고 싶을 때도 가장 원활하게 연결되는 게 카페24 쇼핑몰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히 더 권합니다. 자, 세 번째, 홈페이지 고객이 방문했다.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된다니까요? CC카메라 설치해놓고 계속 기록 모니터링 남겨가지고 수집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목록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목록을 못 만들면 타겟 광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객들, 운동화 본 사람들한테는 운동화 광고하고, 유아용품 본 사람들한테는 유아용품 광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구별해서 못 만들어 놓으면 아무나 붙잡고 누구에게나 랜덤이라고 그래요. 무작위로 광고를 뿌리는 그 비용을 감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절대로 무작위 광고를 해가지고는 광고비 쓰는 거 대비 효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온라인 광고 비쌉니다. 네이버 광고보다 더 비싸요, 페이스북 광고는. 그래서
그 비용을 감안하시고 조금이라도 우리가 쓰는 그 홍보 예산, 광고 예산을 줄이고 싶으시면 무조건 추적 장치를 만드셔야 돼요. 구글은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추적 코드를 주고요.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픽셀이라는 추적 코드를 줍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있으면 좋고 안 쓰면 뭐 그만이고가 아니에요. 안 쓰시면 여러분의 광고비나 이런 거를 세이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 에지에서 제공하는 잠재 고객 목록 관리자,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광고 관리자의 맞춤 타겟 생성 도구, 페이스북 픽셀 꼭 쓰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 SNS 채널을 효과적으로 구축을 하셔야 돼요. 저는 밴드를 하는 게 좋아요, 인스타를 하는 게 좋아요, 뭐 페이스북을 해야 되나요, 뭐 아니면 뭐 블로그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FBI, 페이스북, B는 블로그. 우리나라에서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I는 인스타그램.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뭘 하셔야 되냐면 유튜브하고 카톡 채널을 만드셔야 돼요.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옛날에 플러스 친구라고 불렀던 겁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가 자기가 올리고 홍보하고 싶은 홍보물을 포스트로 올려놓고 혹은 내가 뿌리고 싶은 메시지를 나에게 플러스 친구를 맺어준 그러니까 카카오톡에 채널 추가를 해준 사람들한테 유료 메시지를 뿌릴 수 있는 그 도구가 카카오톡 채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결합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오픈 채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FBI,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플러스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의 톡 채널 및 오픈 채팅 굳이 따지면 5가지에서 6가지 요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답이 없어요. 안 하시면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우리만의 고객으로 딱 맞춤 형식으로 그 사람들한테만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나 콘텐츠를 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본 SNS 체계를 갖추시고 거기에다 랜딩 페이지를 붙이는 겁니다. 홈페이지로 와서 뭐 구독 신청을 하게 할 건지 문의를 하게 만들 건지 뭐 결제를 하게 만들 건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 랜딩 페이지가 바로 아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축해야 된다고 했던 우리 홈페이지, 쇼핑몰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나 쇼핑몰의 그 랜딩 페이지하고 이 랜딩 페이지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할 수 있는 SNS의 다양한 채널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쓰셔야만 우리가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요거 일종의 이슈가 될 수는 없어요. 콘텐츠 마케팅과 크로스 마케팅은 이렇게 대비되는, 그러니까 서로 대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거나 서로 요거 하면 요걸 안 하는 거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2개 다 하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기업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즉 B2B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일반 구매자를 상대로 하는 그런 업종이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수의 우리 업종과 관련 있는 회사한테 이걸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품을 통으로 납품을 하거나 이런 경우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꾸준히 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뿌리셔야 돼요. 뭐 이메일, 뉴스레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화이트 페이퍼라고 그래요. 백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기적인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그 분야에 관한 정보, 기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어요라고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실력을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웹에다 노출을 시키고 그와 유사한 컨텐츠, 유사한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검색을 꾸준히 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은 실력이 있어 없어라는 걸 그 컨텐츠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 무슨 리포트를 봤는데 그 정도 내용을 아실 수 있을 정도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솔루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문의 전화가 이제 자동으로 인바운드라고 그래요. 밖에서 저한테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인바운드 콜이 올 때쯤 되면요 이미 이 사람이 우리한테 그 서비스를 의뢰를 할까 말까 혹은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할까 말까를 거의 70% 이상 결정한 상태에서 연락을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30% 정도만이 이 사람에게 이제 조건을 딜이죠. 어떤 조건으로 주면 저희 걸 구매하실래요?
그 사람이 우리 것만 알아봤을 리가 없거든요. 비슷한 경쟁자 것 따로 알아봤을 거고요. 그거랑 비교 견주해서 니네가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딱 뭐가 있니라고 이런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상의 대상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70%의 마케팅 영업은 컨텐츠가 미리 해놔야 되는 겁니다. 특히 B2B 쪽에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쪽에서는 당연히 컨텐츠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우리의 그 고객 클라이언트를 찾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품이나 물건을 직접 파는 데들,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경우들, 그런 경우라면 뭐부터 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의 주 고객인지 분석하는 분석 툴을 기본적으로 갖추시고 그 대상자들이 어느 채널에서 놀고 있는지, 어느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플랫폼에다가 우리의 SNS 채널과 계정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거를 묻고 맞추어서 그걸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안들을 해봐가지고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최대한 빨리빨리 실험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론을 그로스 해킹, 에자일 방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자일 방법론을 이용해서 그로스 해킹을 실제 구현을 할 때는요, 이 테스트를 거의 주 단위로 합니다. 주 단위. 길어봐야 2주. 그래서 어떤 거 테스트 해봐. 그 결과를 1주 만에 보고 요거 그럼 수정해서 다시 그 다음 주에는 이걸 실험해봐. 그 다음 주에 이걸 실험해봐. 이런 식으로 거의 이렇게 미리 미리 짜여진 플랜에 따라서 수도 없는 검증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테스트 앤 에러라고 그래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새로운 결론들, 고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얻어내는 그런 AP 테스트를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해킹에 대한 기술, 방법론, 그 다음에 전략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을 업 단위에서, 그러니까 업체 단위에서 구성원들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방법론을 찾아서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필수적입니다. 특히 창업 기업들한테는. 그러니까 컨텐츠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다. 둘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쪽에 좀 우선점을 주고 갈 건지를 자기의 업종이나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판단하시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오는데요. 6번째, 인력 채용.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이걸 부탁해야 되지? 만약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꾸준히 우리랑 죽이 맞는, 그리고 우리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채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처럼 잡코리아 아니면 무슨 인크루트, 사람인 이런 데 가서 사람들을 이력서 검토해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한테 맞겠네? 이거 하세월입니다. 그 이력서 보는 것 자체도 일이고요. 시간이 수여되는 일인데 그만큼 해봐도 만약 쓸만한 인재를 못 구하게 되면요, 결국 시간 낭비예요. 지금은 오히려 일상적으로 그냥 상시 채용 공고를 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업종에 이러이러한 업을 하는 거는 업체예요. 스타트업인데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인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라고 자기 기업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은 지금 현재 이래요. 뭐뭐뭐를 전공하고 뭐뭐뭐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팀원들의 현재 이력까지를 가장 상세하게 노출을 하고 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랑 실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정보를 얻어가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국내 사이트, 그러니까 외국 같으면 링크드인이라는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데 그걸 가장 한국적으로 지금 재구성해서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데가 로켓펀치라고 하는 곳이에요. 기업 정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의 구성원들, 파운더, CEO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팀장, 팀원들까지 다 자기 이력을 공개해 놓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조건에 어떤 포지션에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어라고 항상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채널이에요. 꼭 한번 연결을 쓰시고요. 자, 그거는 우리가 붙박이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이나 예산이 될 때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런 예산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외주 줘야 됩니다. 최대한 싼 비용으로 가장 가성비 높게. 그럴 수 있는 아웃소싱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크몽이라는 사이트예요. 개인들이 원래 크몽이라는 서비스는 해외 쪽에 미국인가 파이버라는 서비스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한국화시킨 서비스예요. 그때 파이버라는 개념이 뭐였냐면 $5, 5달러면 당신이 원하는 어떤 일들이든 대행해 주겠어요라고 하는 $5의 알바맨들을 찾는 그런 서비스로 시작했던 거거든요.
크몽도 처음에 5,000원에서 시작했어요. 5,000원을 저한테 주시면 당신이 원하는 이런 걸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지금은 아마 크몽에 수많은 그 카테고리에 수많은 그 개인 개발자와 뭐 디자이너들, 그다음에 개인 코치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각자 자기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걸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여태까지 했더니 저한테 그 품평 리뷰는 이렇게 붙었어요라고 리뷰가 막 몇십 개씩 붙은 분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영역별로 그 내가 뭐 명함을 도안을 해야 돼. 아니면 우리 그 회사 로고를 도안을 해야 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거기에 올려진 그죠? 일반 개인 그 대행업자들이 리스트가 쫙쫙 뜨고요. 그 밑에 이 사람이 여태까지 작업한 거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떤 평을 남겼는지도 다 붙어 있어요. 그 리뷰를 보시고 가장 많은 그 리뷰, 그다음에 가장 그 좋은 리뷰가 남은 사람들을 찾으셔가지고 그냥 의뢰를 하세요. 그게 새로운 사람들을 뽑기 전까지 우리의 붙박이 사람들을 쓸 만큼의 여유가 안 될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런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몬과 유사한 서비스가 뭐 개발자단, 뭐 디자이너단 이렇게 따로 있는 서비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 잘 찾아서 필요한 때 필요한 금액으로 가장 적절하게 사람을 쓰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제 우리 쪽에서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뽑겠다. 그런 디지털 마케팅을 안 하면, 모르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디지털 마케팅 역량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마인드 오브 디지털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의 머릿속에는 어떤 정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외국의 도표 하나를 따왔는데 1번부터 보세요.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Search Engine, 검색 엔진에다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시킨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우리 기업과 우리 제품을 찾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뭐냐면요. 웹에서 검색하는 겁니다. Search. 검색했을 때 그 결과에 우리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떠야 돼요. 거기서 안 뜨면 없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그래서 이 SEO, 보통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검색 결과 상위 노출. 이 역량과 기술을 갖춘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SEO에 대한 능력과 자질과 그 마인드가 있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컨버전 옵티마이제이션. 전환 최적화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뭐 사이트를 만들고 뭐 광고를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전환이 안 일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액션을 고객들이 광고에 노출됐던 분들이 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거든요. 심력 공부. 그래서 전환을 기반으로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를 갖출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그로스 해커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세 번째, 웹 디자인. 결국 온라인에서 모든 그 홍보와 그다음에 고객 접점이 일어나기 때문에 웹의 그 UX, UI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 디자인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온라인에서 고객 특성에 맞는 그런 그 방식으로 접근을 못하면요,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오더라도 그 첫 장에서 이탈해버리는 비율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심지어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물건 안 사고 나갑니다. 거의 90 몇 프로 이상의 이탈자들이 발생하는 게 이 샵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100명 중에 겨우 한 명이 클릭하고 들어와서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 물건을 사거나 전환하는 사람이 평균 전환율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한 명이 클릭하고 들어오는데 그 클릭하고 들어온 100명 중에서 2.5명이 산다는 얘기는 10,000명한테 보여줘야만 겨우 그 결과로 우리가 2.5명 정도의 그 구매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평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액션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환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고민과 그 방법론에 대한 학습을 필요로 하는지는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한 번이라도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카피라이팅, 그 광고 문구죠. 문구 한마디가 그 사람의 클릭을, 터치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냥 스크롤해서 스킵해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팅 능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어떻게 그나마 광고비를 좀 덜 줄이고라도 SNS 채널에다가 많이 뿌릴 수 있는지, 어떤 채널을 이용하면 더 효과적인지, 뭐 콘텐츠는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감을 갖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거기에 보여지는 고객들의 행동들을 애널리틱,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분석된 그 기초 자료 하에 애드버타이징, 광고까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SEO, 웹, 라이팅, SNS 운영 능력, 분석 능력, 거기에 광고 세팅 능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아이고, 그런 사람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요? 예, 요새 젊은 친구들이 가장 지망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예요. 왜? 수치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내 실력 내가 숫자로 보여주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 우후죽순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공부도 학습 기회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스스로를 그 퍼포먼스 마케터, 디지털 마케터로 스스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마만큼 열심히 그런 그 적극적인 친구들, 능력 있는 친구들 찾으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으로 스타트업 그 발전 가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7가지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7가지 잘 좀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2021년 트렌드 잘 공부하신 다음에 정말 쓸만한 그리고 창업 결과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들로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